자, 골프채의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는데도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유재수라고요? 부산시 경제부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조국이라는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이 유재수라는 금융위 국장의 비위 사실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감찰하다가 갑자기 돌연 중단됐다. 여기에 조국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인 것이죠. 자, 김민지 기자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네, 검찰이 최근 어떤 메시지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 메시지가 뭐냐면요. 2017년 10월에 청와대에서 감찰할 때 감찰 반원이 그 조사 당시에 입수한 휴대전화에서 메시지를 파악했는데 내용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유재수 당시 국장이요. 관련 업체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미국행 항공권 정말 고맙다. 항공권 땡큐. 골프채죠. 드라이버와 우드 잘 쓰겠다. 이외에도 뭐 식사나 술자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처럼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는 인사를 전한 메시지를 그 당시에 이제 특감 반원이 입수한 거를 최근에 검찰이 또다시 확보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요. 당시의 청와대는 유재수 당시 국장에 대해서 돌연 감찰을 중단해서 의혹이 커지는 상태입니다. 좀 이상하죠? 일단 이 정도까지만 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셔도 아니 저렇게 구체적으로 정황이 나왔는데 오히려 감찰을 조국이라는 민정수석께서 야 이거 이상하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한번 좀 들여다봐봐. 이게 정상인데 돌연 저런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감찰하지 마. 중단시켰다는 의혹에 지금 조국이라는 이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얼마 전에 유재수 경제부시장은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그 당시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조국 수석. 그 문화 과정에 참여하거나 관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국 장관님하고도 평소에 친분 관계 이런 게 전혀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인가요? 네, 지금까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이 아닌 내용 때문에 처벌을 받았으면 우리 이의 신청을 하든지 무슨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량 품위 많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내려놓고 사실상 권력에서부터 내려놓게 돼서 처벌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재수 경제부시장 금융위 국장 시절에 지금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복수의 업체로부터 항공권 받고 뭐 골프채 받고 술자리 접대 받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국이라는 이 당시 민정수석이 중단을 지시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인데 이게 의미심장한 것이 검찰이 유재수라는 경제부시장을 해외에 나가지 마세요.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검찰은 유재수를 넘어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조국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또 하나 오늘 검찰이 정 의원님 보니까요. 유재수 경제부시장의 주거지 관련 업체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진행했답니다. 유재수 건에 대한 압수수색 이 장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몇 번 다루기는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동안에 조국 그 전 법무장관과 관련해가지고 조국 장관의 부인 또는 동생 또는 오촌 조카가 말해주듯이 그 가족 자체의 무슨 그런 어떤 사학 비리라든지 또는 무슨 문서 위조라든지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거는 전혀 결을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그 메시지에다가 뭐 항공권 고맙다. 또 뭐 드라이버와 우드 잘 쓰겠다. 이런 그 감사 인사를 저 사람도 참 간이 큰 사람인데 이런 걸 지금 메모로 남겨가지고 이게 지금 다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런 뇌물을 받고 이런 걸 또 문자로 남겨서 고맙다고 할 정도의 이게 지금 2017년 10월에 입수한 그 메모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 특감반에서도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해갖고 특감을 진행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못하게 해서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이 굉장히 그 분노했다. 맞아요. 분노를 표출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지금 압수수색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그래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본인이 그러잖아요. 조국 수석을 자긴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 특감, 이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결국은 당시의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이었을 텐데 그럼 조국 수석이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이런 비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끝낸 것인지 아니면 조국 수석 위에 누가
누군가가 있는 것이에 따라서 이 유재수라는 변수는 굉장히 폭발성을 가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검찰이 어떤 결과 내용을 발표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유재수 이 부산 부시장은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행정관으로서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예. 또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그 금융위 국장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조국 민정수석보다도 사실은 그 권력 내부의 어떤 그 그룹과 굉장히 그런 친분 관계가 있다면 이거는 또 다른 그 파장을 낳을 수가 있는 알겠습니다. 것이고 해석하자면 오히려 조국 전 민정수석, 조국 전 법무장관이 유재수와 관련해서 본인이 어쩌면은 카드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박 의원님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두 갈래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유재수 씨의 혐의 그 자체에 대한 수사고요. 그렇죠. 저게 이제 본인에 감찰만 대한 거?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황인데 지금 행태로 보면은 이게 아무 죄의식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뇌물성으로 보이는 향응 접대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 당시에 이제 금융위 정책국장이었는데 해당 업체들이 어떤 데인지를 보니까 사모펀드, 사모펀드. 이런데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 대가성 혹은 포괄적 대가성이 성립되기 때문에 아마 뇌물죄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럼 감찰을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왜 덮었냐? 이게 이제 직권남용 부분인데 직권남용. 아직 밝혀진 건 없으나 당시에 그 업무 지휘 라인으로 보면 조국 전 민정수석이 지시하지 않고서는 이게 감찰이 중단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냐. 이게 이제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감반장한테 직접 지시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지시의 최초의 발원지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을 거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앞서 얘기했던 무슨 문서 위조나 혹은 뭐 펀드나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그런 혐의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중할 수 있는 혐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유재수 국장의 주거지까지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니까 말이죠. 오랜만에 조국 전 장관 동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좀 보시죠. 혐의 소명 충분히 하셨습니까? 네, 좀 한편입니다. 뭐 어떻게 말을 하셨는지.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럼 건강 문제 위주로 아닙니다. 여러 가지도 답변했습니다. 혹시 뭐 강제 집행 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혐의에 대해서 조금씩 다 했었습니다. 지금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혐의는 다 부인하셨나요? 위장소송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어제 검찰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 기소했어요. 자, 김민지 기자. 조국 전 장관 동생, 뭐 요즘에 어디가 아프시네요. 네, 이번에는 이제 좀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구속 전에는 사실 뭐 허리라든지 목이 뭐 좀 디스크 증세로 아프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지만 뭐 다쳤다는 그날 CCTV에는 멀쩡한 모습이 보여서 사실상 꾀병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기억나네요. 구속 후에는 지금은 우울증이라든지 폐쇄공포증 같은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뭐 구속 후에 생겼다 이런 오보가 나왔다는 게 이제 변호인 측 주장이고 원래부터 알아왔던 것이 구속 후에 정도가 심해졌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은요, 구속 적부심 대신에 보석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사실도 알려왔습니다. 예. 자, 허리와 목이 아프다더니 이제는 구속 후에는 우울증과 폐소공포증 증세를 호소하고 있답니다. 보석 신청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조금씩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쓱쓱쓱쓱쓱 좀 지나왔는데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조국 일가 또는 지인들의 사법방해가 지금 심각한 수준에 이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조국 전 장관, 아까 뭐 갑론을박은 있어요. 그렇죠? 아까도 우리 전문가들 말씀 쭉 들으셨죠? 진술거부권 행사. 어쨌든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죠. 정경심 교수, 일체의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어요. 여전히 15개 혐의 모조리. 조국 동생 아프다면서 검찰에 지금 소환에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고 있습니까? 대다수는 다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정경심 지인, 아까 동양대 교수, 진중권 폭로에 따른 그 논란 짚어드렸죠? 거짓말 인터뷰 논란에 이르기까지. 저게요, 지금 그래픽에 사법방해 심각이라 나오잖아요. 예. 사법방해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 법체계에는 지금 죄로 돼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미국에서는 저게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사법방해라는 걸 지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형법에도 지금 추가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네. 저게 지금 일종의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이 지금 거의 보면 대부분 비슷하게 아프다 아니면 모른다 진술하지 않겠다
잘 모르겠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뺌을 다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물론 피의자로서 범죄 혐의자이기 때문에 범죄를 진술을 거부하고 또 부인하면서 자기가 처벌받는 걸 피하려고 하는 뭐 당연한 심사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피의자 인권 보호를 넘어서서 피의자 인권이라는 것을 악용해서 사법적 처리와 사법적 수사를 방해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법방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온 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아프다, 뭐 모른다, 발뺌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당당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주식 먹튀, 주가 먹튀, 문서 위조, 증거 인멸, 그다음에 사학 비리, 입시 비리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염치 없는 범죄 혐의들이잖아요. 그런 걸 가져와가지고 온 가족이 뭉쳐가지고 저런 비슷한 패턴과 수법으로 피의자 인권을 앞세워서 경찰의 수사들을 좀 방해하는 것처럼 느낀다면 국민들 눈에는 이렇게 곱지 않아 보인다. 다시 한번 누차 말씀드립니다. 박 의원님. 네, 우리 형법상에서 이제 사법방해죄가 있지는 않은데 비슷하게 처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증이라든지 증거인멸이라든지 범인은닉이라든지 이게 이제 사법방해에 해당하는 거고요. 전형적인 사법방해는 이제 위계나 기망에 의해서 수사기관한 재판부를 속이거나 이런 게 이제 사법방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피의자가 예를 들어서 혐의를 일체를 부인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사법방해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거기에 어떤 기망이 있어서 위계가 있어서 재판부를 속였다거나 수사기관을 속였다거나 이런 거는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지 처벌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정경심 교수나 혹은 조국 전 장관이나 혹은 가족들이나 이 수사 재판 과정에서 그런 식의 사법행위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건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